자, 131쪽 취득 세율로 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에 프린트로 나와요. 세율 어디서 만든다? 법에서. 자, 이 취득세는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 많이 잘못돼요. 지금까지 한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자, 그래서 세율은 법에서 만들죠?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요.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뭐다?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울 게 뭐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죠? 항상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합니까? 탄력세율.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지금부터 표준세율 배우는 거예요. 표준세율. 그리고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딱 밑에 두 번째 줄 봐요.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세율. 이거 추징사유예요. 뒤에서 배워요.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옆에 X는 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X는 옆에 X 기출 체크. 기출 체크 X 몇 페이지 하고 있어? 지금 131페이지 하고 있어요. 적어줄게. 토요일 날이라 정신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요일도 근무하고 여러분들. 낮은 거를 뭘로 고쳐야 돼요? 높은 걸로 고쳐야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132부터 133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줄여놓은 게 뭐다? 오른쪽 박스. 오른쪽 박스를 암기해야 된다고. 오른쪽 박스만 알면 되네요. 오른쪽 박스 별 딱 붙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건데요. 4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은, 처음 배우신 분은 오늘부터만 잘하면 되고요. 자, 복잡한 거를 먼저 합니다. 유상. 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이 뭐냐고요? 왕년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2010년까지 왕년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과세하는 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요.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였어요?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몇 가지로 구분해요? 등기 원인에 따라 5개. 합쳐서 무슨 세율이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은 대부분 2%가 넘어가겠죠? 등기를 합치니까 2%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원인이 뭐일 때는 유상이 제일 복잡해요. 유상. 자, 유상을 먼저 보라고요. 가운데 나와 있죠? 유상? 유상. 그럼 유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상이 매매, 교환, 공경매 이런 거. 그러다 중요한 거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또는 공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주택. 세법을 모르더라도. 주택은 알고 살 거 아니에요. 재산을 늘리고 싶다면. 그냥 평면으로 살면 그냥 2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 근데 앞으로도 여기는 뭐예요? GTX가 지나가는 역이 될 수도 있죠? 파주까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첫째 뭐다? GTX 주변으로 가야 돼요. 이상한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 투자 지역이에요. GTX. 벌써 이제 일산분들은 파주 가서 옛날에 싸게 사놨잖아. 그래서 갭 투자하면서 이제 전세 놓고 월세 놓고, 그죠? 뭐 한 거예요, 앉아서 지금. 벌써 미리 정보 따고 3, 4년 전에 내가 아는 제자들도 파주 쪽에 그쪽에 그 GTX 때문에 미리 사는 거야, 미리. 막 피가 막 1억도 붙고 입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자기 돈 갖고 투자를 안 하려면, 갭 투자하려면 그런데 가서 하면 이자 부담은 있더라도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엉뚱한 데 가면 전세도 안 나가요. 자, 집 살 때 이거 주택 상식 몇 프로? 1%, 2%, 3% 뭐에 따라? 거래 가격에 따라.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상 나와 있죠? 농지주택 이외는 몇 프로다? 4%. 그래서 구체적으로 왼쪽에 나왔네. 3번. 왼쪽에 유상. 왼쪽에 봐요. 봤어요? 주택은 거래가액을 세 가지로 따져요. 안 까먹는 거 왼쪽에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왼쪽에 9억 초과는 3%. 중요한 거는 퍼센트로 외우고,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고급스럽게. 시험은 천분비로 나온다고요. 그래야 약간 헷갈리죠? 1이 들어가면 맞아.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4%는 없어요, 주택은. 이거.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더라고. 그 돈을 많이 모은 분들은 주택 거래할 때, 그죠? 이거를 모르고 살면은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예요. 제발 이거라도 알고 인생을 살라고요. 그럼 딱 보니까 이게 3%가 2%가 안 넘어가잖아, 두 가지는. 이거는 이 주택은 과거의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인하시켰어요. 2% 안 넘는 것도 있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2%가 넘어요. 자, 그럼 농지는 몇 프로? 3%. 그 다음 외는 몇 프로? 4%.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는 뭐라 그랬어요? 전답, 과목, 박스에 나와 있죠?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4가지를 농지라 그럽니다. 전답, 과목. 됐어요?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4%. 상가를 분양받으면 4%.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 박스에 첫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상이 끝났죠? 자, 그 다음 이제 상속. 상속은 몇 가지로 나눠요? 물건을.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2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을 상속받으면 몇 프로예요? 주택을 상속받으면 2.8.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상속받으면 2.3. 나머지는 다 2.8로 가요. 2.8. 앞에 거는 뭐다? 취득세. 뒤에 거는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상속을 빼면 이제 뭘로 가? 징여. 거기 박스에 무상은 뭐라고 얘기한다? 징여. 징여는 농지를 안 따져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따진다? 유상과 상속에만 농지를 구분해요. 나머지는 농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징여는 사람을 꼬셔야 징여받죠? 누가 받았어?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몇 프로? 2.8. 그 다음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외가 받으면 몇 프로?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또 하나 나왔다. 3.5. 이렇게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징여받으면 공시가격에 몇 프로 모아놔야 돼? 3.5. 나야 나 3.5. 이거 안 까먹고 사는 거. 갑자기 배우자가 공동등기하재. 아싸, 기분이 좋잖아? 배우자가 물어보잖아. 취득세 모아놨냐고.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3.5. 3.5.
비영리가 누구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학교 단체, 종교, 할렐루야, 네미에미 타블 이런 자들은 2.8이에요. 비영리. 빗자가 안 들어가는 거 전부 3.5.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끝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2.8. 자, 그럼 우리는 징역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유상, 상속, 징역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럴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할 때 세부담률이라고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최초니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세부담률이 몇 프로? 2.8. 자, 그 다음 묶어가야죠. 나머지는 분할 등기입니다. 분할 취득.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요. 왜 같이 가? 분할 등기니까. 그럼 이거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2.3.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눴다? 5개. 그래서 세부담률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를 구분해야 된다? 원인을.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그래서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한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6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이걸 꼭 해야 돼. 다르게 5개로 나누어서. 절대로 취득세는 뭐다? 누진세율 안 써요. 개별 과세하니까 암기 꽉 잘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다? 농지는 어디에서만 구분하는 거다? 유상과 상속. 나머지는 농지 구분 없어요. 그럼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아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라 셋 넷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 비율은 뭐다?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유상은 하나 둘 셋 넷의 전체 숫자 비율이 하나 둘 셋 넷을 모르면 자꾸 책을 봐야죠. 자꾸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 자, 그 다음 상속집에 가서 이 세법은 5강을 알아야 돼요. 화토는 못 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강 알아들었나요? 요강이 아니라 5강이야. 5강. 그럼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어? 38광땡. 제일 높은 뭐라 그래요? 그럼 앞에 2만 붙이면 된다고요. 38. 농지가 싸요. 38을 외워놓고 뭐가 8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농지가 싸다. 나머지는 비싸다. 자, 그 다음 징해받으면 아싸 만세. 끝났죠 인생? 배우자가 징해해준다. 부모가 징해해준다. 며느리 만세 불러요. 만세 불러. 역사학적으로 만세는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날. 8.15 2만 붙이면 돼요. 징해받으면 아싸 만세잖아요. 그죠? 역사학적으로 만세는 광복절날 불렀다. 2만 붙이면 돼요. 앞에 8.15 외워놓고 뭐가 인지 뭐가 8인지 이게 비영리가 싸다고요. 우리는 3.5입니다. 2 붙이면 3.5. 그 다음 원시는 보존등기죠. 누구 기억하라 그랬어요? 원시인 팔 부러졌잖아.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약이 없었지? 뭘로 치료해? 이파리. 원시인 이파리.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누구를 기억해?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뭐다? 공삼이. 032. 2만 붙이면 돼. 할 게 없어. 가장 세법에서 쉬운 게 이거야. 암기력 테스트. 그래서 암기할 때는 항상 원인을 먼저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상속은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으세요. 그럼 징해받았다. 아싸 만세 광복절. 3.1절 하면 큰일 나요. 광복절은 언제다? 8.15.
이거 어떤 할머니가 그래. 8.15가 뭐냐? 광복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8월 15일. 그 다음 원신 바로 간다. 이파리. 그 다음 공유 합유가 나오면 정치인 032 2만 붙이면 된다. 할 게 없음. 몸으로 때우는 문제네요. 자, 그럼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이제 문제 나와 있네. 제가 안 풀더라도 좀 풀어주세요. 자, 1번 한번 풀고 가자고요. 1번.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풀어. 내가 그래서 웬만한 거는 풀어주려고 그래요. 1번 한번 풀어봐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박스, 기억, 원인을 봐요. 원인은 뭐다? 상속. 숫자가 38광땡. 농지잖아. 3이다, 8이다, 3. 2만 붙이면 되잖아. 그 다음 니은은 공유, 합유, 총유죠? 정치인 032, 032, 2만 붙이면 돼요. 자, 원신은 바로 뭘로 간다? 이파리잖아. 그 다음 리을은 원인이 뭐다?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이 뭐예요? 마지막은 원인이 비영리야? 원인이 뭐야? 5개 중에 하나잖아. 상속이야, 징여야? 징여잖아, 징여.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징여를 얘기하는 거야. 상속 이후에 무상, 징여. 징여는 광복절이잖아. 8.15. 그럼 비영리니까 8이에요, 1호예요? 8. 2 붙이면 되잖아. 28.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다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 2번 풀어봐요. 자, 원인을 먼저 찾아야죠. 쟁일 읽지 말고. 원인이 뭐다? 공유잖아. 농지 구분 없어요. 공유. 정치인 032. 032. 2만 붙이면 되죠? 공유. 농지를 쟁일 보고 있어 지금. 공유. 됐어요? 032. 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 3번 풀어보세요. 원인이 뭐예요? 교환. 여기 봐. 교환은 어디에 들어가? 물건이란 대가 유상에 들어가는 거요. 교환은 유상이라고요. 그럼 세 가지로 구분하죠? 셋 중에 뭐를 물어봐? 교환. 농지. 그러니까 몇 프로? 3%. 3. 0 하나 붙이면 되죠? 천분비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2번, 3번 이런 거 짧은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착각하기 쉬운 문제죠. 그죠? 원인을 찾아야 돼. 농지 쟁일 찾아야 안 되는 거야.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농지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다? 유상이나 상속. 나머지는 농지 관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표준세율이 끝났네요. 자, 오른쪽 이제 무겁게 매기는 뭘로 들어간다? 중과 세율로 들어가네. 무거울 중자죠? 중과 세율. 이렇게. 그럼 중과 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어떻게 하다? 중과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중과 세율로 무겁게. 개요 나와 있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딱 기본 과정에서는 일단은 중과 세율은 사치와 과밀역제권만 알면 돼요. 알아들었죠? 대도시는 이제 고급 강의로 들어간다고요. 중급은 사치성, 과밀역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만 알면 돼요. 자, 일단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비싼 거죠?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 세율로 과세한다.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5개. 글씨가 5개죠? 비싼 거. 첫 번째는 별장, 두 번째는 골프장, 세 번째는 뭐다? 고급 오락장, 네 번째는 고급 선박, 다섯 번째는 고급 주택. 고가 붙어야 고급 주택이에요. 세 가지는 고가 붙어요. 나머지는 고가 안 붙어. 고별장 이상하잖아. 고 골프장 이상하죠? 막 고가 붙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만 고가 붙는다고요. 5개. 일명 고고고. 또 나왔다. 쓰리고 때렸잖아. 누가 쓰리고를 때렸어? 오선주가. 성이 벌써 오씨잖아. 오강하고 관련이 있네.
쓰리고를 때리니까 오선주가 딱 는 흙이지 별꼴이야. 이렇게 쓰리고 별꼴. 그럼 10개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다.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기본 아웃라인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하겠다. 4배를 외워야 돼. 4배. 표준세율의 4배. 거기 4배 나왔네. 퍼런 거. 4배만 알면 다 끝나. 그래서 사돈이 별장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고 쟁의를 자랑하네. 4배가 아파. 특히 여자들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요. 옆집 낭자랑 비교하기를 잘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승질나면 떠나요. 그래서 신세대들 어제 뉴스 봤어요. 밑에 잠깐. 신세대는 뭐다? 50% 이하가 결혼하기 싫대. 알아들었나요? 50% 이상이 결혼하기 싫대요. 반 이상. 그러나 뭐는 하겠다. 50% 이상은 동거는 하겠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50% 이상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싶다는 거야. 현명한 거죠? 살아보고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나같이 뭐다 여자 만나서 바로 결혼해버리고 아주 안 좋아요. 살아봐야 돼.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야 정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배. 자, 중요한 거는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뭐다? 4배. 4배 앞에는 6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이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를 얘기한다? 2%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입시험은 퍼센트로 안 나와요.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배를 외우면 다 끝났죠? 그럼 2%의 4배니까 몇 프로와 똑같다? 8%. 2, 4는 8. 똑같잖아요.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8%를 더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똑같은 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수로 나와. 2%를 분수로 뭐라 그런다? 1000분의 뭐다? 20. 이렇게 2%. 그리고 4배를 분수로 어떻게 얘기한다? 100분의 400. 똑같은 거라고요. 1번 4배를 합한다. 2번 8%를 합한다. 그리고 2%와 4배를 이렇게 분수로 표시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다? 분수로 100분의 400을 합한다. 헷가닥해서 400분의 100이다. 틀려요. 그래서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2%의 4배. 끝났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가 있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이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한다고요. 이거 길어요. 제목이. 이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뭐 한 거야?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지점하면 큰일 나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역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한다. 출발이 뭐라고요?
과밀역 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 과밀역 채권만 알면 돼. 일단은 과밀역 채권이 어디예요? 어디? 세 글자로 수도권.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 여러분들은 수도권 주민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 한 거야? 본점. 본점을 짓거나 늘렸을 때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축.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중축했을 때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중과하겠다. 사치성의 절반. 사치성은 4배죠? 얘는 절반. 몇 배로 중과한다? 2배만 알면 끝나잖아요. 사치성의 절반이에요. 그럼 2배는 항상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본점과 주사무소로 나눴을까요, 이거? 지점하면 안 돼요. 지점은 인구 증가가 없어요. 분사무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법인일 때는 어떤 용어를 쓸까요? 본점. 그리고 비영리법인일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 본점을 짓거나 늘렸을 때 주된 사무소를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오죠? 인구가 따라오니까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어떻게 암기한다? 4배를 기준으로 해서 사치성의 절반 몇 배? 2배.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136쪽 사치성 재산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10개년 동안 용어만 나왔다고요.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시커먼스 위에 파란 거 나와 있죠? 중과 기준세율의 분수로 나왔네. 파란 거 100분의 400을 뺀이 아니라 뭐다? 합한 100분의 400을 몇 배라고 얘기한다? 4배. 이렇게. 그럼 이제 시커먼 거는 뭘로 나왔어? 4배 나와 있죠? 4배 나왔지 않아? 4배. 그럼 옆에 적어요. 4배는 몇 퍼센트를 얘기한다? 8%. 이사는 8. 4배를 퍼센트로는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8%.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밑에 사치성 재산의 범위가 나왔죠? 별장.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이다. 근데 어떻게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뭐가 돼버린다? 별장.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항상 지방세는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는 땅은 어디까지 별장 땅으로 보나요? 10배. 경계가 불명할 때는 5배가 아니라 뭐다? 10배. 네 번째 줄 뭐의 10배? 바닥면적에. 여기 보세요. 이거 별장이야.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별장이라고요. 그럼 울타리를 치면은 이게 다 토지가 되죠? 부속 토지가 되잖아. 울타리 치면은. 예? 근데 울타리를 안 쳤어. 알아들었나요? 그냥 나무로 듬성듬성 박아놨어요. 보통 울타리는 어느 정도 칠까요? 높이가 대부분 2m 정도로 치잖아요. 담장 이런 것도 왜 2m로 쳐? 앞에 밖에서 앞에가 안 보이잖아. 2m 치면은 까치발 들어야 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울타리 안 쳤어. 그럼 땅은 어디까지 별장 땅이냐? 이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에 무조건 몇 배? 10배. 원래 바닥 면적은 열받아요. 10배. 5배 하면 틀린다고요. 10배 찾았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골프장 오른쪽으로 가요. 자, 골프장은 비싼 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일반이 아니라 뭐다? 회원제. 땅 밑을 긋고.
그럼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할 때는 나무도 따라 붙여. 골프장 옆에다 인목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할 때는 나무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용어가 들어간다? 인목. 그래서 골프장 옆에 인목은 사치에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고급오락장 138 고급오락장 나와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런 게 고급오락장이에요. 도박장은 대표적인 게 정선 뭐가 있어요? 카지노장 이런 거. 그 다음 유흥주점 영업장.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고급선박. 오른쪽 고급선박 나와 있죠? 이거는 숫자만 알면 돼. 비연무용 자가용이에요. 얼마 초과? 3억 초과. 숫자 1억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이 퍼런 거 3억 초과. 숫자 어떻게 외워요? 쌈박. 쌈박. 처갓집 가면 최소 3일 정도 자고 와야 돼요. 하루 자고 오면은 좀 서운해요. 저는 시험 끝나면 집에 가서 약 2주 동안 집에서 자고 와. 2주. 옛날에는 하루 만에 금방 올라오니까 여자가 싫어해. 왜 그렇게 빨리 올라왔냐. 그래도 20년 이상 살면은 왜냐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어떻게 한다.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절반에 3분의 1이 넘었어요. 알아들었어요? 통계가? 나는 통계 갖고 얘기하는 거요. 연식이 20년 이상 되면 이제 절반 가까이 저건 전체 그 이혼한 중에 절반 가까이가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봉창 맞을 수가 있어요. 항상 배우자는 남자든 여자든 경계를 해야 돼. 진짜죠. 그래서 막 조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그 판사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게 주된 사유래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대. 참 이유치고는 고급스러운 이유네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항상 갈 준비가 돼 있잖아. 우리 강릉의 친구 앞에 이런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갈 데 없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고급주택 5번 고급주택 나와 있죠? 고급주택 나와 있잖아. 역청 많은데 딱 하나만 알면 돼. 제일 밑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알고 살아야죠. 제일 아래 공동주택 아파트를 취득하면 고급주택이죠? 그럼 고급주택은 밑에 나왔잖아. 요건이 연면적 중에 괄호 뭐를 제외한다? 공용면적 제외. 그럼 뭐 갖고 따지는 거야? 전용면적. 제일 밑에 찾았어요? 공동주택. 그럼 전용면적이 245 초과 and 얼마가 넘어가야 돼? 6억 초과. 9억 하면 안 돼요. 6억. 그 6억은 실지 취득하에 가면 무조건 틀려요. 공시가격을 얘기한다고요. 시가표준액. 그럼 일산도 이게 이런 집 꽤 있어요. 그죠? 집값이 올라서 그럼 이거는 시세 약 얼마야? 7, 8억 가는 거예요. 동네에 따라 좀 다르지만 공시가격 6억은 실지 거래가액이 7, 8억 전후가 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그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해당이 돼. 근데 이게 몇 평이야? 전용 면적이 74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급 면적은 100평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안 짓죠? 세금 비싸니까 어떻게 지어? 건설회사는 2405로 지어. 그럼 일반 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나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면 여기는 돼. 근데 대부분 여기는 안 들어가. 알아들었나요? 그럼 서민들은 어디에 살아? 30평 전후에 살아. 알아들었나요? 일반 주택이에요. 그래서 고급주택으로 이사 가자. 이사 오는 날의 숫자가 고급주택으로 이사 오는 거야. 이사 오는 날 and 9억이 아니라 6억 초과.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140페이지. 거기 별 표시를 잘 봐야 돼. 박스에. 자, 고급주택 나와 있죠? 고급주택도 주택이야. 별장도 주택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중과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를 안 해. 왜? 취득세에서 합쳐서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세는 고급주택은 X야. 그러나 별장만 4%로 중과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에요. 별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어지러워져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만 공부하면 돼? 취득세. 알아들었나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는 배웠어요. 고급주택만 뭐다? 고급주택은 4%로 안 가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하고 별장만 4%라고요. 이유는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종부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별장은 4%로 과세했죠? 그러니까 종부세로 못 넘어가. X. 좌우간 취득세 포인트를 맞춰요. 재산세 배울 때 이거 배운다고요. 재산세 배울 때 취득세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과밀액 채권. 그럼 지금 뭐 끝났어요? 뭐 끝났냐고요?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 5개 끝났죠? 중요한 거는 4배. 이거의 4배잖아요. 그럼 잘 봐요. 이해를 신축했어. 신축했는데 사치성이 됐죠? 신축은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8. 2.8에 몇 프로를 더해? 8%. 이게 신축했다고요? 그럼 별장이 되면 2.8이 아니라 8을 더해서 최대 몇 프로? 10.8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별장 등을 증여받아. 증여받으면 만세 불러야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몇 프로야? 나야 나 3.5. 표준세율 3.5죠? 그러니까 별장 등이 됐으면 8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3.5에 8을 더하니까 전체 세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중과세율로 세금 폭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중과세율을 알려면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돼? 표준세율. 이거 여기에다가 8을 더하는 겁니다. 자, 주택을 샀어요. 10억짜리. 주택을 샀죠? 헤이, 이건 알잖아. 주택 10억짜리 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 그죠? 근데 이게 고급주택이 돼버렸어. 그럼 8에다 몇 프로를, 3에다 몇 프로 더해? 8. 그럼 1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전체 세율을 물어볼 때는 공통이 몇 프로를 더하면 된다? 8%. 자, 그 다음 이쪽. 자, 이쪽은 일단은 제목 보고 사치성의 2배죠? 그럼 2배는 뭐의 2배야? 중과 기준세율의 2배잖아요. 그죠? 그럼 퍼센트로는 몇 프로 더한다? 4%. 사치의 절반이니까. 그럼 어떨 때만? 신중축할 때. 이거 원시죠? 원시만 중과하는 거야.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승계는 뭐야? 공장은 그대로잖아. 법인은 그대로니까. 원시만. 그럼 몇 프로야? 원시는 2.8. 이 부동산이 과밀억제권 안에 이해가 되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 더해? 4%. 4%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6.8%로 중과세하겠다. 어떨 때만? 신축, 중축만. 원시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282. 4를 더하는 거야. 과밀억제권은 사치성은 8을 더하고.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거. 오늘의 포인트예요. 특례세율로 가야 돼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된다. 특례세율로 간다고요. 자, 특례세율이 어디에 있어요? 자, 151쪽. 중급 강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특례세율. 별 딱 붙이고. 표준세율 끝났죠? 중과세율 끝났네요.
마지막 무슨 세율로 간다? 특례세율 151쪽. 빨리 피세요. 뒤로 읽으면 뭐다? 뒤로 읽으면 세율의 특례. 앞으로 읽으면 특례세율. 뒤로 읽으면 세율의 특례. 그럼 항상 뭐를 알아야 돼?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죠? 표준세율이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과 과거에 10년까지죠?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두 개 합친 게 취득세 표준세율. 여기까지는 알았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등록세는 5가지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2%를 지금부터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시험은 퍼센트로 안 나와요. 6글자로 중과 기준세율하면 왕년에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얘기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 1번과 2번이니까 섞어지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1번 뭐라고 나왔나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세율의 특례. 어떻게 중과하겠다?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어요. 꼭대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이번에는 빼는 거요, 더하는 거.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뺀. 합판하면 안 돼요. 뺀. 그럼 박스가 원칙 정리됐죠? 예외는 출제 안 돼요. 표준세율에서 뭐를 뺀다? 중과 기준세율 2%를 뺀다. 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뭔 뜻이에요? 이거를 빼고 알아들었나요? 뭐만 과세한다. 등기만. 이렇게 한쪽만 하는 거. 이거를 빼고 표준에서 이거를 빼고 그럼 뭐가 남아? 등기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럼 등기 접수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세율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쪽만 과세하는 거. 표준에서 2%를 빼고 그럼 남은 뭐가 남았어? 등기만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때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현행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7개. 딱 정리해야 돼. 7개. 7개 거기 나와 있죠? 7개. 나와 있잖아. 1번부터 7번. 1번 환매 등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왜 2% 뺄까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왜 2% 빼? 옛날에 2% 납부했으니까 2% 납부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예요. 2% 납부했어요. 형식적이다 이거지. 실질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다시 취득하는 거야. 그럼 다시 취득했기 때문에 옛날 2% 냈죠? 그럼 다시 취득할 때는 뭐만 하면 돼? 등기만.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는데 완전히 팔아먹은 게 아니죠? 공부에 무슨 등기가 들어가? 환매 등기. 뭔 뜻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팔아먹은 거야. 환매 등기. 일정 기간 안에 이렇게 다시 취득했다. 다시. 이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죠? 다시 취득하면 이거는 2%는 과세를 안 합니다. 앞에서 2% 냈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갈 때 등기하고 넘어올 때는 등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만 과세한다. 등기할 때 반드시 뭐를 내야 돼? 취득세, 납부, 세율은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왜 2% 빼? 옛날 갑이 2% 낸 거니까. 납부한 거니까 안 낸다고요. 넘어갈 때 등기, 넘어올 때 등기는 다시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아주 중요하네요. 상속. 상속. 자, 근데 여기도 상속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취득과 등기를. 농지 누가 받은 거야? 농사 안 짓는 자가 받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구분,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 자,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물어보고 있나요? 1가구, 1주택. 그 다음 감면대상 농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물어보고 있잖아요. 1가구 1주택 땅까지. 그 다음 감면대상 농지.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무주택자가 받은 거야. 집이 없는 자가 상속을.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누가 받은 거야? 농지. 농민이 받은 거야. 농민이 이렇게.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받죠? 2%를 빼준다 이거죠. 왜? 상속은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가족 간의 이전이죠? 옛날에 2% 다 냈잖아요. 그 대신 이런 자들이 받으면 뭐다? 등기는 쳐야 내 것이 되죠? 등기만 과세한다. 농민이 받았어. 그럼 원래 여러 개 집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몇 프로야? 표준세율로 가. 농민이 아닌 자가 받으면 표준세율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근데 무주택자가 받거나 농민이 받죠? 그럼 무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줘. 2%를 빼줍니다. 농민이 받으면 역시 2%를 빼서 뒤에 등기죠? 요것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0.8, 0.3. 저쪽과 헷갈리면 안 돼요. 저쪽은 농민이 아닌 자가 받고 저쪽은 집이 여러 개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만 2%를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법인의 합병. 이것도 형식적이잖아. 법인의 합병도 형식적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A 법인과 B 법인이 합쳤어. 합쳐서 이제 새로운 법인으로 탄생하죠. C 법인. 이렇게. 그럼 옛날에 A, B는 취득세 냈죠? 2%? 그래서 이를 10억이야. 40억이야. 합쳐서 전체 재산이 얼마가 됐어? 50억. 50억 재산이 그대로잖아. 형식적이죠? 근데 C법인 명의로 뭐는 다시 해야 돼? 등기는. 다 2% 냈잖아요. 앞에서. 합쳤다가 또 2%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법인 명의로 뭐는 다시 해야 된다? 등기만 다시 한다. 취득세 납부.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공유 합유 나왔다. 공유 합유. 자, 공유. 이쪽은 뭐다? 이쪽은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거야. 표준세율은. 왜 이쪽에 나왔어? 자, 공유 합유 등은 원래 2.3%죠? 2.3%인데 취득할 때 뭐만 납부한 거야? 2%는 납부하고. 납부한 거예요. 2%. 등기는 안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5대5로 단순분할하죠? 그럼 이럴 때는 등기만 과세한다. 왜 여기가 나왔다?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를 단순분할 등기할 때는 2% 납부했으므로 몇 프로만 과세한다? 0.3만. 등기만. 등기만 하는 거. 왜 여기는
0.3%로 과세하나요? 2% 납부했으니까. 됐죠? 왜 2% 빼? 다 2% 냈잖아, 앞에서. 등기만 다시 하는 거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건축물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이전돼요? 학원 건물 이전돼? 학원 건물 이전되냐고요? 동일대전에서. 이전할 수 없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전할 수 있어. 통나무집. 통나무집.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조립식 주차장. 이런 거는 이전할 수 있어요. 자, 이전 냈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 잘 봐야 돼요, 이거. 이전 냈는데 그대로 이전했어.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하고 보니까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럼 가액이 초과되니까 초과분은 2% 또 내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2% 더해서 또 내야 되니까 표준세율. 그 다음 가액이 초과 안 됐죠? 그대로 옮겼잖아. 그대로 옮겼으니까 어떻게 간다? 몇 프로? 2% 빼고 뭐만 과세한다? 등기만. 이전했다고 표시 변경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2%는 안 낸다고요. 그대로니까.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만? 등기만. 이전했잖아. 이전했다고 등기 신청해야 돼요. 등기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초과되면 2% 포함해서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초과되든 안 되든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표준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전은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대로 옮기면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 얘기죠? 이전. 옆에 그래서 3번 나와 있네. 오른쪽 부연설명 나와 있잖아요. 3번. 부연설명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했죠? 그 초과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특례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로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가액을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를 빼고. 왜 2% 빼? 옛날 건축물 취득했을 때 2% 납부했잖아요. 납부했어요. 2% 옛날에. 그대로 옮기더라도 등기는 다시 해야죠. 취득세 납부. 그렇죠. 초과하면 등기랑 2%를 또 내는 거죠. 초과는 취득이니까. 초과 부분만. 초과 부분만 2%와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 안 한다. 틀려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할 때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6번 민법. 이거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이혼이잖아. 이혼. 이혼이에요. 이혼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취득했잖아. 그럼 재산분할도 표준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2% 빼고. 왜 2% 빼? 옛날 이혼 전에 2% 납부했죠? 그에 분할받은 자는 뭐는 다시 해야 돼? 등기는 다시 해야 내 것이 되죠?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이것도 2% 빼는 거예요.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알아들으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나요? 마지막 하나, 벌치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 임목. 그래서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는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그래서 토탈 몇 개? 7개.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칠판주먹. 7개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 왜 2%를 뺀다? 납부했으니까.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뭐는 해야 된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자, 여기 봐. 환매. 다시 취득했죠? 2% 빼고 옛날 낸 거니까 상속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주택자에게 세금 혜택 줘야죠? 2% 빼고 농민도 2% 빼고 왜? 상속은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옛날에 2%다 낸 것들이에요. 등기는 다시 해야 된다. 법인의 합병도 등기만 하는 거죠? 등기만 하는 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거를 못 외워요. 그 다음 공유도 2% 납부한 거죠? 등기만 하는 거 분할등기 5대5로 2% 빼고 왜 빼? 납부한 거니까 다. 그 다음 건축물 2% 납부한 거죠? 그대로 이전해서요. 그 대신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신청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2% 더해서 표준세율로 가요. 그 다음 제3분할 2% 납부했잖아요. 등기는 다시 해야죠. 왜 이혼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야. 이혼할 때 입도 아파고 목도 아파요. 자, 흐름 한번 볼까요? 흐름 한번 봐. 환상적으로 유치하지만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제3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이거 흐름. 딱 느낌이 뭐다? 옛날 2% 납부한 거. 등기는 다시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등기만 하는 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표준세율이 전체죠?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다시 한번 흐름 잘 봐야 돼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임목 들어간다고요. 집에 가서 입 닦고 목 닦을 때 이 세율을 기억해야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다.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한 장짜리. 자, 오늘이 아니라 이거 한 장짜리. 자, 두 번째 시간 뭐 끝났어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특례세율 1부 끝났죠? 자, 표준세율 나왔다. 중간에 가운데. 자, 표준세율은 50% 더하기 빼기 탄력세율이죠? 그럼 표준세율은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 5개. 5개 옆에. 공유까지. 그럼 옆에 유상. 자, 취득세만 봐. 유상은 몇 프로? 4%. 농지는 3%. 이거. 농지는 3. 외에는 4%.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택이 나와야죠? 주택이 나와잖아요. 주택은 밑에 나왔다. 밑에 주택 유상 나와 있죠? 1, 2, 3. 가정 어린이집은 지금 하지 마세요. 주택은 1, 2, 3 찾아야 돼. 밑에 숫자가 어떻게 돼? 6, 9, 9초. 이걸 기억해야 돼. 6, 9, 9초가 뭐다?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 6, 9, 9초를 기억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상속은 뭐다? 38. 농지가 싸요. 증여는 비영리. 광복절이라 그랬죠? 8.15? 2만 붙이면 된다. 비영리하면 뒷글자 뭐가 기억나야 돼? 비영리. 사업자가 기억나야죠? 자, 그 다음 원시는 바로 뭘로 간다? 282. 공유등은 바로 뭘로 간다? 032, 23. 이렇게 원인을 5개로 구분했네요.
그리고 주택은 하나, 둘, 셋이라고요. 자, 그 다음 특례세율. 특례세율. 1번만 배웠죠? 특례세율 왼쪽으로 와. 1번. 표준세율에서 뭐를 빼?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옆에 살짝 적을 때 있잖아. 2%. 2% 빼면은 등기만 과세하는 거야. 7개. 흐름도가 뭐다? 환매. 상속. 그럼 상속하면 뭐가 이제 복습해야 돼? 이거 두 가지만. 상속하면 이 두 녀석만 2% 빼는 거예요. 약자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나와 있죠?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파. 임목. 됐나요? 자, 그 다음 중과세율 배웠잖아요. 중과세율 배웠죠? 밑에? 중과세율 사치는 배만 날아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5개. 별, 꼴, 고고고. 그리고 가액을 물어볼 때는 6억 초과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는 안 따지고 나중에 배워요. 자, 그 다음 밑에 과가 뭐야? 과가 과밀억제권이에요. 공장이든 본점이든 과는 뭐다? 과밀억제권은 사치의 절반. 몇 배를 더한다? 2배. 그래서 사치로 출발하면 4배가 아프지? 4배.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면 사치의 절반. 몇 배를 더한다? 2배. 그럼 오늘 괄호놓기 프린트 봐요. 자, 괄호놓기 프린트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괄호놓기 프린트. 특례세율 나와 있죠? 중과세율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세율은 지금 1번만 배운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는 거다. 2% 빼는 거. 토탈 7가지예요. 알아들었죠? 여기까지 배웠고, 중과세율은 2가지 배웠잖아요. 1번은 뭐다? 사치성. 2번은 뭐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네. 자, 잠시 쉬었다 하죠.